영양태양 정리 1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번 시간 했던 자, 1. 즉위. 이름은 영양태양 이름이 고원이고요. 태자로 측봉된 것은 평원태양 7년 1월에 태자로 세워집니다. 565년 1월이고요. 즉위는 평원태양 아버지죠. 평원태양이 평원태양 제32년 10월에 붕어 천자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붕어하시자 태자인 고원이 즉위합니다. 이분이 바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영양태왕이 되시는 거예요. 자, 제1차 고수전쟁이 발발합니다. 이게 영양태양 9년이고요. 598년.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9년, 598년. 영양태양이 요소를 경곡합니다. 근데 삼국사기에 요소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뜬금없이. 자, 여기 지도를 보면요. 자, 이때는 장안은 전시수도고요. 평시수도는 안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영양태양은 장안성 가서 전투지휘를 하시는 거고요. 장군들은 안평을 지키는 겁니다. 안평. 그래서 여기가 요소잖아요. 자, 요 태행산맥이 요라고 그러고 요 요동성 있죠? 요동성은 요 동쪽에 있는 성 아닙니다. 요동성은 요 서에 있어요. 이따 설명할 겁니다. 요수가 요동으로 가는 입구에 있어요. 요소 지역이죠. 요동 거의 근처에 있는데 그 요수 숫자는 강을 수라고 그럽니다. 고구려 시대에는. 요수의 동쪽에 있는 성이어서 요의 동쪽에 있는 성이 요동성이 아니라 요수의 동쪽에 있는 성이어서 요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요동성이 요동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여기를 지나야만 요동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요소 지역에 있는 요동성이에요, 사실은.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제가 그림은 이렇게 했는데 요동성이 더 좌측에 있습니다. 근데 요 지역에 그린 거예요. 예. 자, 이 요동성을 고구려가 이렇게 요소 지역을 공격을 했다고만 나옵니다. 여기를 왜 공격을 하지? 우리는 알죠. 쭉 저와 같이 이렇게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이 요소 지역이 대대로 진평이군 그 위쪽 거기입니다. 바로 진평이군 진. 그 지역이에요. 여기가 진성. 예. 진평이군의 진평할 때의 진. 그 진성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에요. 자, 그 지역을 고구려 땅인데 고구려가 공격했다? 이상하잖아요. 그 전에 수나라가 거기 공격해서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 이 주전파인 영양태양은 절대 맞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립니다. 우리 기만민족의 전통이에요. 반드시 응징하고 보복합니다. 응징하신 거예요. 언뜻 보면 영양태양이 수나라 땅 요소 지역을 공격, 무슨 뜬금없는 이분이 무슨 전쟁을 전쟁을 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분도 아니고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입니다. 함부로 전쟁 안 해요. 전쟁을 하면 귀족도 죽지만 백성들도 죽어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공격당하면 더 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격해야죠. 이때는. 자, 이분이 그래서 요소를 공격하신 겁니다. 수가 먼저 공격한 겁니다. 이 내용은 역사책엔 안 나오고 제가 고구려 역대 임금님의 영토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랬더니 요소를 이제 영양태양이 제차례로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 문제가 수군과 육군 30만 명을 고구려 평양성, 안평의 동왕성입니다. 그 흐름이 지금의 그 그러니까 북경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안평의 동양성을 향해서 갑니다. 보냈어요. 자, 9년 6월 달입니다. 평양성, 안평 동양성을 향하던 수나라 군대가 고전을 해요. 먼저 육군은 장마를 만나서 군량미는 떨어지고 전염병이 번지고 죽어. 자, 수군은 바람을 만나서 배가 대부분 표류하거나 침몰합니다. 자, 9년 9월입니다. 수나라가 철군합니다. 수가 패배해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10명 중에서 8, 9명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8, 9명이 죽었어. 이게 뭐 자연사였겠습니까? 전쟁터에서 고구려 군사들이 다 죽인 거지. 가서 작살을 내버린 겁니다. 절대 곱게 못 보내주죠. 죽여야죠, 반드시. 자, 9년 9월 백제가 수의 길잡이가 데려가자 이거를 고구려가 알고 영양태양이 백제 변경을 공격합니다. 왜? 까불지 마. 자, 제2차 고수 전쟁입니다. 영양태양 22년에서 23년에 있었고요. 611년부터 61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22년 2월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4월 그해 4월에 수의 군대가 탁군 유지에 집결을 해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유지가 어디냐 하면 유지가 고구려 요소 지역 있죠? 바로 위쪽이에요. 자, 여기가 유주인데 여기가 유주. 그리고 탁군이에요. 여기가 탁군. 그래서 여기서 모여갖고 우군, 좌군, 우군이 가는 게 이게 북쪽으로 간 걸 좌군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간 걸 우군이라고 그러죠. 예, 좌 12군단 12군, 우 12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요거 지도 이렇게 돌려보면, 자, 지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90도로 돌리는 겁니다. 확대하고요. 자, 보이죠?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수나라 입장에서 안평, 동안선호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건 좌군, 이렇게 가는 게 우군, 자,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도로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냈어요. 자, 아직 이제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 탁군에 지금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4월에 바로 보내질 못해요. 계속 군사 장비를 전열하고 군량기도 만들고 무기도 조달해야 되니까 10월에 백제 무왕이 신라의 가점성을 함락시킨다. 요 사이에 또 백제는 신라의 땅을 넓힙니다. 자, 요 지도를 좀 보면, 자, 요 백제 공진사비 보이죠? 사비가 지금 수도고요. 요렇게 신라 땅인데 여기 무왕산이 있는데 이쪽 공격해서 땅이 이만큼 넓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3년 1월 드디어 해 넘겨서 1년 동안 준비해요. 전쟁하려고. 전쟁하겠다고 선언한 다음부터 1년 동안 준비해서 드디어 출발합니다. 23년 1월에 612년 1월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 조서를 반포하고 드디어 출정을 합니다. 좌 12군, 아까 말한 좌 12군, 개마, 현토, 낙량 등의 북로입니다. 이게 기병 48,000, 보병 96,000이고요. 우 12군은 임돈, 갈석, 대방 등의 남로. 주로 황해를 끼고, 황해가 아니라 황하입니다. 해라고 그러면, 자, 해. 이걸 바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바다 아니죠. 뭐가 맞다? 해, 황하입니다. 황하. 아, 왜 바다 했는데 왜 항하라고 해석해요? 아, 이때는 북해, 뭐 남해 이런 게 조그만 호수가 지금 우리가 볼 땐 큰 호수들이죠. 그거를 다 북쪽 지역에서는 해라고 그랬어요. 선비족 계열 쪽에서. 예, 그래서 이 해는 황하입니다. 황하. 물이 널리 펼쳐 있는 거를 하라고 그래요. 자, 이게 우리 역사 히스토리님 방송 들 때 제가 이제 알았던 지식이었는데, 자, 물, 강 이런 걸 뜻하는 게 수가 있습니다. 수. 자, 수. 두 번째는 하가 있습니다. 하. 자, 그리고 강이 있습니다. 자, 수는 고구려 백제에서 수라고 합니다. 엄사수, 비사수, 수라고 그래요. 고구려 백제 계열은 물, 강 이런 수라고 합니다. 표현을. 하는 이거는 선비족 계열. 그러니까 같은 동이지만 더 서쪽에 있는 지역 또는 우리가 말하는 거 한족들 화족이라고 그러죠. 화족은 이때는 수나라 시절에는 없습니다. 아예 다 우리 동이족 계열로. 이쪽에서는 화라고 합니다. 황하. 네, 주로 하, 요하. 근데 우리 아까 제가 요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말하는 요하, 요 졸버 우측에 있는 이 요하는 언제 나오냐면 이건 명나라 시절에 나옵니다. 이건 명나라 때 지금부터 500년밖에 안 된 용어예요. 여길 요하라고 그런 거는. 즉 원사에 나오는데 원나라 역사책이잖아요. 원사. 자, 으뜸은 원나라 역사책 원사에 나와요. 원사를 원나라가 썼을까요? 아니죠. 후대에 씁니다. 명나라가 쓰죠. 자, 우리 삼국사기 삼국이 썼을까요? 아니, 고려시대 쓴 겁니다. 고려사 고려가 썼을까요? 아니, 조선시대 쓴 겁니다. 그 다음 왕조가 쓰는 거예요. 전에 있던 역사. 그래서 명나라 시대 원사를 쓸 때 원사에 처음으로 이게 요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이 요하는 이 당시에는 있지도 않은 지명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엄사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요하의 위쪽을 이걸 엄사수. 엄사수 뭐다? 예. 우리 동명성제, 동명성왕께서 동부여의 그 왕자 누구였죠? 그 대소로부터 목숨 위에서 넘어왔던 큰 강, 그게 엄사수잖아요. 자, 수라고 합니다. 고구려 백제 계열은 백제의 첫 번째 건 그 비루 백제의 비루 말고 온조 임금님은 동명성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왜냐면 첫째 아들은 유리왕이잖아요. 넘어오기 전에 이미 아이를 가진 상태였고 졸본으로 넘어와서 소선화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온조 왕자님이잖아요. 그래서 온조 왕자님은 자기가 동명성왕의 아들이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동명사당도 짓고 계속해서 내가 진짜 친아들이라고. 고구려를 나의 아버지 동명성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리는 가짜일 수 있다. 왜?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진짜 그게 유리명왕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는 예전에 했었는데 한번. 자, 이제 강이라는 건 표현한 건 누구냐? 이게 신라예요. 신라.
신라는 강이라. 근데 양자강이 왜 강이냐면 신라 사람들이 강이라고 그랬어. 신라의 지배객들이 이 강을 강이라고 그랬다고. 수라고 그러지도 않고 하라고 그러지도 않고 강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라 계열이 요 금성, 지금 경주죠. 여기 합의성인 합비, 여기에 지배객이 있다가 통일 이후에 양자강 일대 지진 나고 해일이 몰려오고 가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북극성도 이동해. 그래서 이쪽 동경으로 이사 갑니다. 경주 있는 곳으로.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신라 땅이니까 여기까지. 이게 다 신라 땅이에요. 그래서 이 한반도하고 만주에 있는 강들은 다 낙동강, 한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강들이 대동강, 압록강, 다 강이야, 강. 여기는 이름이. 아마 신라 이전에는 여기 수라고 그랬을 겁니다. 예, 다 수라고 그랬을 거야, 그때는. 왜? 고구려의 땅이었으니까. 5세기 이전은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5세기 이후에 서서 6세기 이후부터 이제 신라 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7세기, 8세기 이후에는 이거 완전히 신라 땅이 되면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강들은 수라고 안 해. 다 강이야. 예, 다 강입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서 2차 고수전쟁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자, 수나라가 요 탁군, 유주에서 출발해갖고, 좌군, 좌 12군, 그 다음에 우 12군이 출발했습니다. 12군이 쭉 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갈 때는 줄 따라가죠. 그러다 중간에 각자 목표로 한 길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합 집산에서 공격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 24년 2월기로 수의 군대가 요수를 건너 요동성을 포위하다. 자, 요수 지나서 요동성이 있는 거예요. 요수 동쪽에 요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게 다 고구려 본기 내용입니다. 23년 2월에 수양제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 요수에 이르렀고 여러 군대가 모두 모여 강에 접근해 큰 진을 이루었으나 우리의 병사가 강을 막고, 자, 요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지켰으므로 수의 군사가 건널 수 없었다. 자, 요수에서 막혔어. 지금 교수님, 박사님, 좌 12군, 우 12군 어디 가고 갑자기 수양제가 요수로 옵니까? 자, 궁금하죠? 그 내용은 안 나와. 자,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1점 마저 읽어보자고요. 수양제는 공부상서 우문계에게 명령을 내려 요수 서쪽 언덕에서 부교, 자, 요수 강 건너는 그 부교입니다. 떠 있는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임시다리 3개를 만들도록 하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수가 있어요. 자, 이쪽 서쪽 지역에서 동쪽 지역, 자, 요 요수가 있고 요수 동쪽에 요동성이 있는 겁니다. 요동성. 이쪽 서쪽 지역에 지금 수양제 수군이 있는 거예요. 자, 부교를 3개를 만들어라. 그래야 군사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넘어갈 거. 자, 만들어. 이윽고 완성되자 다리를 끌어서, 자, 이 서쪽 땅에서 이제 부교를 만들어서 이제 딱딱 갖다 놓겠죠. 딱 놨는데, 요수 동쪽 언덕에 대고자 했는데, 짧아서 한 장, 아주 짧게 모자란 거야. 언덕에 미치지 못하였다. 모자른 거야. 자, 그러면, 자, 모자르니까, 자, 요만큼 못 닿는 거야, 이 땅에. 그럼 당연히 물에, 건너가기 전에 물에 한번 여기 첨벙첨벙 빠져야 되잖아, 물에. 그럼 이길 수가 없죠.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자, 뭐, 다음에 좀 이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그러면 요동성, 요수는 어딘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책보고 TV에서 제공해준 대청광유도입니다. 대청광유도. 저 여기가 산동반도예요. 여기가 우리 한반도고. 지도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찾을 때 항상 뭘 먼저 제가 찾으라고 그랬냐면 2개의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는 순천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순천. 자, 순천 찾았어요? 이게 어디다 순천이? 네, 이게 베이징, 북경, 여기가 북경이에요. 여기가 북경. 그래, 빨리 여러분들이 아니까. 자, 그 다음에 태원을 찾으라고 했어요. 태원. 태원 찾으면 뭐가 나온다? 우측에 태행산, 북경과 태원 사이에 태행산맥이 있겠죠. 자, 이렇게. 태행산맥이 있습니다. 자, 요주 찾았어요, 요주? 자, 요주. 여기 있잖아요, 요주. 자, 요주는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요주. 자,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요주. 자, 그러면 요주 지역, 여기를 제가 확대하겠습니다. 자, 요주에 보면, 요렇게 내려오는 물이 있죠. 이렇게 내려오는 물. 자, 이렇게, 다시요. 요렇게 그냥 선으로 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주에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있죠. 이게 요수예요. 이게 요수. 요수의 동쪽. 여기는 요동성입니다. 지금 요의 경계는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 이게 요라고 그랬죠. 태행산맥이. 요의 동쪽이 이쪽이 요동이고 이쪽이 크게 요서인데 작게는 이 요수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합니다. 또 작게는 요수의 서쪽을 또 요서라고 그래요. 작게는 그 요수의 동쪽에 있는 성이 요동성이에요. 근데 요동성은 요의 서쪽에 있어요. 아, 요동성인데 요의 서쪽에 있네. 자, 요수의 동쪽에 있어서 요동성이고 이 성을 지나야만 드디어 요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동의 관문이 요동성이에요. 이게 선맥이 있으니까 가로막혔으니까 이게 갈 수가 없어. 요동성을 지나가야 돼. 아니면 요동성을 호위한 다음에 우회해서 이렇게 가든가.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자, 방금 이게 요수라고 그랬는데 이 요수를 이렇게 따라서 그려봅시다. 따라갑시다. 안평이 나오네? 야, 여기 요동성만 확보되면 안평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동항성, 안평의 동항성. 자, 안평의 동항성. 이게 바로 이 당시의 평양성이에요. 평양이란 뜻이 수도, 고구려의 수도를 평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 당시에 안평의 동항성이 경제 수도이기 때문에 수나라 입장에서는 안평의 동항성을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요동성을 함락하고 이 요소 물길을 따라가면 이게 황하의 지루잖아요. 안평으로 가네. 아, 자, 위쪽에 태원 이쪽에 요 공손자 써 있잖아요. 자, 여기가 바로 현토잖아요. 자, 현토를 넘어가도 이렇게 물길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도 안평을 향해 가는 거고, 좀 지도에 글씨들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요주, 자, 여기 이게 요라고 그랬고요. 이게 요수. 자, 태원이 여기 있고 순천에 있는데 지금 중요한 지명은 뭐다? 안평이라고 씁니다. 안평. 보이죠? 자, 요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요동성을 함락을 못하면 이 길로는 못 가잖아. 자, 그러면 황하 남쪽이나, 자, 이 황하 남쪽 으로 해서 이 물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공격을 해야겠죠. 아니면 또 다른 황하의 지류를 타고 가서 공격을 하든가. 자, 그게 안 되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길 있죠. 자, 오대산 쪽에서, 자, 이 오대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이게 살수예요. 이게 살수. 아, 그럼 지금 힌트가 보이죠? 요동을 공략을 제대로 못하니 우회해서 요걸 포기한 채로 위쪽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 사이에는 성들이 있으니까 못 가고. 전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도를 갖고 보면 왜 그렇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지. 자, 여러분들 요주 나오죠. 요소 지역의 요주. 자, 그리고 안평의 동항성 나오고요. 살수, 문덕진도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남아있는 지명지도 갖고 얘기를 하면 고수전쟁이 다 설명이 돼. 한반도로 평양을 해놓고 설명하면 소설을 써야 돼. 그냥 이거는 허구 픽션을 써야 되는데 남아있는 지명 갖고 해도 다 설명이 돼. 그러면 북경이 저 고구려의 평양 맞잖아요. 나란히 있었던 지역 순천, 고려의 서경. 우와, 소리가 나와야죠.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왜 이 설명을 길게 해드리냐면 이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이후에 설명하는 게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이후에 설명하는 것들이. 자, 그러면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순천은 찾고요. 아, 이게 북경. 위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위치를 알기 위해서 태원 찾으라고 했죠. 아, 태원 이쪽이 바로 현토잖아요. 여기가 현토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양진이라고 있죠. 요양진. 여기. 지금 이 태행산맥 요의 서쪽이죠. 요양진이 바로 요동성이에요. 이게 요동성. 자, 요렇게 흐르는 게 요수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요수. 자,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요수를 타고 자, 물길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안평, 동항성. 그래, 안평하고 동항성. 여기로 가는 길이네. 아까 대청광이랑 똑같게 나오죠? 자, 문덕진. 자, 여기 을지문덕진 있죠, 여기. 자, 문덕진에서 지금은 물길이 긴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문덕진.
지금의 물길하고 아까 대천광해도 물길이 약간 달라요. 자, 어쨌든 이 문덕진이 있는 여기. 이게 살수란 얘기죠, 살수. 약간의 위치 오차는 있는데 큰 흐름이 그런 거예요. 문덕진이 지금도 남아있네, 여기. 문덕진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자, 오대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이게 살수네. 이건 물론 제가 발견한 거 아니고요. 책보고님 동영상에 을지문덕 살수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자세하게 나와요. 요동성에 관한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진까지 다 나와요. 이렇게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요걸 보면 흐름이 나오잖아요. 아, 지금 요수를 통해서 가려는 거. 그리고 우12군. 자, 여기 유주 지역에서 좌12군, 우12군이 이제 임둔이 여기 있잖아요. 이런 데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게는 요 황하 이 길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황하의 실 이걸 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우12군이잖아요. 우12군. 이렇게 간 건 좌12군. 보이죠? 길이 다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 강은 지금으로 같으면 공군 같은 거예요. 육지로 한 달, 두 달 걸리는 길들이 배 타고 가면 3일이면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로, 이 강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육군이든 지금 수군이든 가만히 보면 강을 끼고 싸웁니다. 왜?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육지로 가려면 비가 오거나 이러면 소달구지 밀고 가야 되거든데 바퀴가 진창에 빠져요. 못 가. 갈 수가 없다고요. 시골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비만 오면 진흙탕 되는 길, 그 길로 전쟁하러 간 거예요. 근데 빨리 갈 수 있는 거는 배 타고 바닷길로 가려면 순식간에 간다고요. 물론 바다에는 요충지에 고구려의 수군들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부딪혀 싸울 거라고요. 황해바다를 건넌다? 지금 현재 동력선들도 비바람 치는 나라 안 가요. 태풍 올 때 배 뜨는 거 봤습니까? 지금도 황해바다 건너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옛날에 동력선도 아니고 노조 가거나 돛대 달고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 타고 가는데 무슨 황해를 건너와요. 아니야. 그 해는 황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황하의 지류들. 아, 그럼 이해가 되네요. 왜 살수에서 전쟁이 나고 요수에서 전쟁이 나고.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후에 이제 제가 그 지도를 보여주질 않아도 여러분들이 제 간단하게 그린 지도를 갖고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명이. 자, 이 지도는 책보고님의 책보고 삼국 고려 지문 지도였습니다. 제공해주신 책보고TV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역사가 널리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